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개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자들한테 주어지는 가장 유일하고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이드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이 정도 수준 내도 되겠구나, 이 정도 지문 내도 되겠구나, 이 정도 난이도 내도 되겠구나, 이런 분야는 내도 되구나, 이런 지침이 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종전 기출문제가 거의 그대로 카피하다시피 베끼다시피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두 지문만 바꾸는 경우도 있죠.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어떤 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어떤 부분을 암기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경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리하고 암기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된 이론 문제는요, 총정리 따로 설명하고 문제 해설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핵심 이론 및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그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는 기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에서부터 파생된 이론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법령편, 공인중개사 법령편 총칙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가끔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25회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죠.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업이었습니다. 중개업은 핵심 요소 3가지, 의보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단, 가로 열고 중개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그 자도 소공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공부했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얘는 보조만 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는 뭐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교환, 성립, 알선은 당연히 중개에 해당합니다. 맞죠? 2번 개공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현재 종별은 3가지가 있지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부칙 6조 2항의 개공 3가지가 있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운명처럼 달고 삽니다. 좋아요. 그런데 뒷말이 전혀 아니죠.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공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업을 직접 하는 자 아닙니다. X. 답은 3번이 나왔죠. 4번 소공에는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그 자도 포함해요. 자, 따라서 증 가지고서 증을 따서 고용인으로 근무해도 소공이고,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으로 근무해도 소공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좋아요. 틀린 건 몇 번? 3번이 틀린 문제겠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역시 용어 관련된 설명입니다. 용어 관련된 문제가 꽤 자주 나오죠.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법인은 개공의 소공입니다. 자, 결론은 소공입니다. 소공은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요? 법인의 소공이든 개인의 소공이든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하고요.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얘는 보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2번 당사자 간의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알선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의 환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은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으로 할 것, 의보업만 갖추면 돼요. 이것만 갖췄으면 그 행위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어도, 또는 금전 소비대 찰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어도, 또는 등록을 아예 안 받고 있어도 의보업만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3번은 뭐라고 했나?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3번이 틀렸어요. 컨설팅의 부수했든 금전 소비대 찰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든 업의 요소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3번이 틀렸죠. 자, 4번입니다. 자격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은 증만 땄어요. 그냥 시험 봐서 증만 땄어. 증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공인중개사 상태에 있습니다. 따로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공 아니다. 맞죠? 그냥 증만 딴 상태일 뿐입니다. 5번 보조원이 개공을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더라도 계약서에다가 보조원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다가 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개업에 관한 겁니다. 중개업은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뭐요? 의보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이때 업이라는 말을 하려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업이 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셔야 되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돈 받았어도요, 어쩌다 한번, 우연히 한번 했어요. 계속성, 반복성이 없으면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하고 돈 받았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지요.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X. 2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은요,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니까요.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등록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등록을 안 받았어도 의보업 하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2번도 X. 3번, 아까 나온 질문의 반복입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시 X죠.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어도,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4번입니다. 보수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자, 업은요,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니까요. 오로지 토지만, 난 딴 거 안 해. 토지만 전문으로 할 거야.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특정 물건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정 토지만,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특정 분야만 대상으로 했어도 업의 요소 갖췄으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죠. 옳은 것은 4번.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부동산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 어부를 했습니다. 타인의 의뢰가 있었고 보수를 받았고 저당권 중개대상 걸린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어부를 하셨어요. 의보업을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중개업 아니다 이다. 중개업이다. 중개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얘도 X. 그래서 옳은 설명은 몇 번인가요? 4번이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문제 더 해봅시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척번이 1번. 법정지상권 양도행위 알선은 중개에 해당합니다. 1번이 답이죠. 법정지상권은요, 중개대상 권리예요. 성립한 법정지상권 중개대상 권리가 되고 따라서 그 중개대상 권리 이전을 알선했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1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합니다. 봅시다. 반복 계속 영업성 없이 단 1회 단 한 번 건물 매매 중개하고 보수받았습니다. 한 번은 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성, 반복성이 없지요. X. 2번.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습니다. X. 3번. 소공이라 함은 법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아닙니다. 법인인 계공은 물론 개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공에 들어갑니다. X.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그리고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잘 나가다가 슬쩍 빠졌습니다.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계공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의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X. 그래서 용어의 설명 옳은 것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이제 무슨 문제인가 살펴볼까요? 중개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은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다.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 5가지. 토, 건, 입, 공, 광 5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가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된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범위를 좁게 보지 않아요. 넓게 봐요.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대상물은 건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이에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는 게 있죠. 바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나중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 가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우선적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거는 건물이다 아니다.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한 건물에는요, 별말이 없어요. 따라서 미등기 건물도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건물의 일부분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장차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토, 건, 입, 공, 광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거래가 불가능한 속성을 지닌 것들은 그렇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가 없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거래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국공유재산입니다.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건 설정을 허용하지 않아요. 사적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중개할 수 없다고요. 중개대상물 될 수 없습니다. 국공재산은 크게 구분할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요, 원칙적으로 국가목적 사용을 해요. 일체의 사적 거래가 안 돼요. 네?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3번,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임목입니다. 임목입니다.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자, 4번입니다. 와, 이것도 요즘 잘 나오죠? 흔히 말하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대토권이요. 예? 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나 자격을 주는 것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너무 허망하다. 5번, 중개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중개대상 권리에는요, 소유권, 또 부동산 임차권, 또 용익물권, 해서치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 환매권, 가등기 담보권,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질권이랄지 또는 흔히 말하는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또 분묘기지권, 상속권, 업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들어갑니다. 5번이 X, 틀린 것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6번. 이번에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박스를 쳐놓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요즘 대토권 잘 나온다니까요. 대토권이다 아니다.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대토권은 아니에요. 자, 니은, 이게 흔히 말하는 분양권이죠. 분양계약 체결되고 동호수가 적정된 건축될 아파트, 장차 건축 예정인 건물입니다.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입주권 X죠?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 키워드는 분양 예정자로 선정돼버린 게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아니에요. 임목이다, 광업재단이다. 자, 박스 치고 물어보면은요, 항상 질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질문이 뭔가요?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렇습니다. 세 개를 고르시면 될 겁니다. 자, 같은 문제 패턴의 반복인데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자, 7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먼저 기억 20돈 이상의 선박, 말하려는 바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은 토, 건, 입, 공, 광. 그러면 그 5가지 외의 것들은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쵸? 동선? 아닙니다. 금전? 아닙니다. 권리금? 아닙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니까요. 또는 뭐 컴퓨터, 공작기계,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 법이 선택한 5가지 외의 것은 이다, 아니다? 선박 아닙니다. 자, 니은 뭔가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세차장 구조물 얘도 시험에 요즘 잘 나오죠. 우리 아까 중개대상물은 뭐예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토지 정착물이 되려면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되죠?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토지에 붙어서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정착물입니다. 민법에서는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쉽게 분리, 해체, 이동이 가능합니다. 땅의 정착 정도가 너무 약해요.
정착물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다. 그 말은 결국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산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X입니다. 디귿.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걸 우리가 보통 세 글자로 말할 때 뭐? 권리금. 권리금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권리금도 X.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대토권 이다, 아니다, 아니다, X. 자, 질문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중개대상물 5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뭔가요? 시험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시험제도 자체에서는 순수한 시험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의 내용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시험제도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하실 게 뭐였어요? 시험 시행기관의장.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는 누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장관이라고 해서 지 멋대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요.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관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최고 의결기관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응시 자격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 있죠?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이렇다 저렇다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결격사자도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사람 2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안 되나요? 첫째,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또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돼요. 이때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은 정지되지만 등록의 결격사유자는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문제 풀어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예,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다. 얘가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정하면 시도지사는 거부할 수 없어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시험을 직접 출제하려고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인데 사후 의결 거쳐야 된다. X. 지르고 나서 사후 의결이 아니라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X. 3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리을. 그래서 지금 얘도 맞고요. 자, 리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X. 그렇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어요? 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입니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그렇습니다. 1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박스 문제는 질문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결국 기역과 디귿.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맞다 틀리다 판단은 꼭 그때그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격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말도 안 돼.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 양도대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예? 자격증 양도대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되어는 형사처벌 몇 년짜리 1년에 1천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대여는 절대 안 되죠. 2번 무자격자인 을 공인중개사 갑의 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합니다. 지금 무자격자하고 을하고 갑하고 동업을 한대요. 동업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동업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만약에 을이요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고 경영에 관여합니다만 중개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동업은 좋은데 중개 업무를 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무자격자 을이 직접 중개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무자격자가 업무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지금 말이 조금 이게 우리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너무 압축을 했는데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 말은 너무 압축해놨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업자입니다. 업자 갑입니다. A라고 하는 자가 갑의 사무소에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 오피스텔 임차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갑이요 나쁜 놈입니다. 있지도 않은 오피스텔이 있다고 뻥쳤어요. 그래서 갑과 A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업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얘가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얘가 보증금 5천만 원 준 거를 갑이 챙겨서 도망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업자 갑은 얘한테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해주었어요. 자, 지금요 A는 방방 뜹니다. 갑이요 5천만 원 떼어먹고 도망갔다니까요. 자, 그래서 A는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갑은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었느냐? 갑의 보증기관한테 책임을 물었다 그 말입니다. 보증기관아, 갑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해준 보증기관아,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보증기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다. 우리는 이자가 중개행위로 사고를 쳤다면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사안의 핵심은 물론 확인 설명서가 작성 교부되긴 했어도 이 사안의 본질은 중개행위로 사고가 터진 게 아니라 거래행위로 사고가 터진 거다. 우리는 중개행위로 터진 사고만 책임을 지는 거지 거래행위로서 터진 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는 보증기관의 말이 맞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질이 거래행위예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따라서 7말입니다. 자, 이어서 4번 갑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그렇습니다. 외관과 실질, 그 중에 뭐가 중요해요? 외관이 중요한가요? 실질이 중요할까요?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형식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X, 5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판례에 의하면 뭐라고 됐어요? 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라고 하고 그 직함을 대표라고 썼습니다. 대표라고 썼으면 유사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유사명칭이다. 왜? 그 명함을 대표라고 쓰면은 딴 사람들은 그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합니다. 유사명칭으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따라서 얘도 X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2번만 옳은 설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X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교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안다, 모른다? 모르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은요, 꼭 다 알아야만 푸는 시험 아니에요.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게 객관식 시험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 교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지 몰라요. 모르시면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밑에서 정답 지문이 웃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나 좀 바라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 이거 갖고 헤매지 마시고, 아, 모르겠다, 얼른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바로 세모를 치고 넘어가세요. 다른 지문과 비교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세모를 잘 쳐야 됩니다. 세모 잘 치면 시험에 무조건 붙습니다. 에? 어떤 문제가 답이 안 풀린다라고 한다. 그럼 바로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에? 그리고 다른 문제 풀고 시간 나면 다시 와서 푸세요. 다시 와서 풀면은요, 아까는 안 보였던 게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다른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하고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야, 오늘 승부를 내고야 말 거야.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해보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리듬이 깨져요. 에? 보통 한 문제에 1분 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얘 갖고 한 3, 4분, 5분 끌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져요.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이러다 시험 망치는 거 아니야. 조급해지고 이제 시험지에 볼 때 어떻게 해요? 하얘진다니까요. 막 급해져요. 그럼 시험을 망쳐요. 우리 시험은요, 100점 맞아야 붙는 시험 아니에요. 네? 최대한 고득점 해야 못 붙는 시험 아니라고요. 시험의 성격이 뭐예요?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 이상만 붙으면 합격이라니까요. 틀려라고 낸 문제, 이런 건 대충 틀려도 상관없어요. 꼭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닙니다. 하시라도 얼른 판단이 안 선다. 그럼 그냥 세모를 치고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에서 정답을 구할 수도 있다고요. 자, 뭐뭐로 정한다. 이거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떤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법이 직접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자, 2번 등록증은 사무소 둘에는 적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이 교부합니다. 맞습니다.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한테 재교부를 신청한다. 확실한 3번 X가 웃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하고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등록관청한테 합니다. 두 개를 묶어놨어요.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한다. X. 자, 그러면 결국 1번은 맞는 말이다 그 말이겠죠? 틀린 건 3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등록편에 가서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매 월별로 그렇습니다. 이분 등, 휴고 등이라는 6가지 현황을 종문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이전 신고받은 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상, 등록상,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받은 상, 고용신고, 종료신고 받은 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상, 이렇게 6가지 현황을 월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니까 협회 통보한다. 맞습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맞죠? 응시 제재제라고 공부했어요. 시험 볼 때,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및 빌증 재교부 신청할 때 이렇게 6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